참으세요. 이제 여기 중요한 거예요. 연충. 연충 맞나? 이거 아니에요. 여기 꺼지고. 꺼지고. 여기, 아유, 깜짝이야. 자, 연충 할게요. 자, 연충은 산식 이해를 못 하시면 나중에 우리 실기 입력할 때 내가 여기서 뭘 하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외워서 못해요, 여기 연충. 여기 10장, 11장 절대 외워서 못합니다. 장담합니다, 장담. 자, 보시죠. 자, 연충 산식의 이해. 자, 좀만 참아보세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전기말 추계액이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100만 원 단위 생략이라고 좀 생각해주세요. 100만 원 생략. 100억. 100만 원 단위 생략. 왜냐면 요즘 이제 앞으로 금액이 큰 금액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알죠? 그럼 저는 어떻게든 줄여야 돼요. 여러분 다 쓸 수가 없어. 팔 아파. 어차피 여러분 다 쓰실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계정거부터 보통 예금 보혜라고 줄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줄일게요. 그래서 100억이에 100억. 알죠? 100만 원 단위 생략이니까. 아니네, 100억이 아니라 1억이죠. 죄송해요. 바보구나. 미안해. 앞으로 그래서 제가 별도 언급이 없으면 6개 자른 거예요. 자, 전기말 추계액이 1억이래요, 여러분들. 그 말은 전년도의 부채 잔액이죠. 항상 추계액은 부채 잔액이니까. 되세요? 근데 자, 지금 와서 제가 왜 연충을 하는데 퇴충을 그렇게 열심히 씨부리고 했는지는 왜 그러냐면 항상 이 부채 있죠. 세법에서는 부채를 항상 먼저 뭐가 먹고 들어가냐면 퇴충이 먼저 부채를 먼저 먹고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이 연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채를 구성하는 1순위가 일단 퇴충이 먼저 먹고 나머지가 연충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부채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법에서도 외부 적립이 없더라도 5% 정도는 인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왜냐면 우리 시험에 가장 어려우면 퇴충도 있는 문제를 내요. 그게 여태까지 2-3문제 나왔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부채 중에서 세법에서 외부 적립 없더라도 인정될 수 있는 부채가 퇴충이잖아요. 그래서 5원은 인정을 해줬대요. 알죠? 그럼 나머지 95원의 부채를 인정받으려면 외부에 퇴직금이 그만큼 적립이 되어 있어야 부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연충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부채가 95원인 거예요. 이제 퇴충이 5원 먼저 먹고 들어갔으니까. 이해되세요? 연충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부채가 95원인데 무조건 부채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기말에 예금 잔고가 그만큼 있어야 돼요. 아시죠?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에 나갈 거잖아요. 그걸 미리 우리 부채로 인정받으면 비용으로 미리 인정받는 꼴이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회사는 실제로 예금 잔액을 그만큼 연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맞춰놔요. 되세요? 그래서 예금 잔액이 95원이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전년도까지 누적적으로 예금을 95원 했다라는 뜻입니다. 맞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예금이 계정 과목이 아니라 우리가 회계에서 배웠던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에요. 아시죠? 하지만 저는 좀 줄일게요. 여러분 예금이라 좀 할게. 아시죠? 실제 T계정으로는 아마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줄 거예요. 전 예금이라고 좀 표현할게요, 여러분들. 자, 그랬다가 이제 실제로 퇴사자가 발생을 해서 40원의 퇴직금을 줬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40원을 줄 때는 이 퇴충하고 연충에서 평균적으로 나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요 부채 100원 중에서 5%는 퇴충이고 95%는 연충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 퇴직금 40원 나갔을 때 퇴충에서 5% 나갔고 연충에서 95% 이렇게 나간 걸로 해석을 해요. 알죠? 그러면 우리가 퇴충에서 얘가 이제 여기가 5%면 얼마지? 2원이죠, 2원. 2. 그래서 여기. 그러면 우리가 퇴충이다라는 건 회사가 외부 적립 안 한 거니까 회사에서 직접 주겠죠. 맞죠? 그래서 회사에서 준 게 200만 원이고요.
공 6개 띄고. 그럼 나머지는 이제 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9,500만 원에서 3,800만 원 나갔겠죠. 나머지가. 이렇게. 맞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95% 곱하면 얘 나올 거예요. 되시겠죠? 실제로 이렇게 나간 거예요. 알죠? 회사에서 직접 200만 원 주고 나머지는 3,800만 원은 예금에서 나간 거고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당기 말에 또 부채를 추정했어요. 어저께 둘 중에 큰 거 쓴다라고 했었죠. 해봤더니 당기말 추계액이 200원이고 요게 당기말 부채 잔액이라고 했었죠. 근데 아까랑 똑같아. 항상 추계액은 퇴충이 먼저 먹고 들어가요. 그럼 세법상 퇴충 잔액이 지금 얼마 남았어요? 500만 원에서 이제 5원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좀 이거 하나씩 하기가 힘들다. 자, 5원이 있었는데 현금에서 나갔으면 퇴충 2원 까잖아요. 그럼 3원 남아있겠죠, 퇴충은. 이해되세요? 그래서 당기 말에 세법상 퇴충은 3원 있으니까 여기 이거 표시를 못했네. 여기다 그냥 적어 놓을게요, 여러분들. 여기. 요 추계액 중에서 세법상 퇴충이 3원이 먼저 먹고 들어가잖아요. 5원 중에서 2원은 나갔으니까 3원밖에 없어요.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법상 나머지는 연충이라는 부채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거죠. 197원을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오케이? 아니, 추계액 중에서 항상 퇴충이 먼저 먹고 나머지가 연충될 금액이라니까요. 되셨죠? 근데 우리가 이 연충이라는 부채로 인정받으려면 무조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만큼 예금 잔고가 있어야 돼요. 알죠? 연충이라는 부채로 인정받으려면 그만큼 기말에 잔고가 있어야 변제 능력이 확실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197원을 새롭게 예금해요? 아니죠. 지금 예금이 얼마나 있어요, 여기? 예금이 기초에 95원 있었죠? 그랬다가 퇴사자가 발생해서 38원 나갔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아직 예금 잔고가 57원은 있죠? 맞죠? 57원은 있으니까 57원을 뺀 나머지만 불입하면 197원이 예금 잔고가 남아있는 거죠. 이발에. 이해되세요? 그래서 회사는 140원을 불입하지 157원을 새로 내는 건 아니에요. 되셨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분계를 해보겠습니다. 분계해볼게요. 분계 잘 보셔야 돼요. 이제는 섞여요. 자, 근데 장부는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장부는 우리가 외부 적립이든 내부 적립이든 가리지 않고 부채는 퇴직 급여 충당부채 씁니다. 알죠?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100% 부채 잡아버리죠, 여러분들. 했죠? 그래서 이 추계액 100원을 전부 다 장부는 퇴충으로 잡을 거예요. 했죠? 그래서 전년도까지 장부는 대변의 퇴충 100, 차변의 비용 100 이렇게 누적적으로 했겠죠? 오늘이 10기라면 9기까지 이렇게 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전년도까지 예금 95원 잔액 있으니까 여기 차변에 엄밀히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95원 누적적으로 늘렸을 거고 대변에 현금도 95원 누적적으로 잡았을 거예요. 되시겠어요? 누적적. 자, 그 다음에 이제 당기에 지급하는 이건 뭐냐면 우리가 회계에서 연충이라는 개정 과목을 배우신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회사는 연충이라는 부채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 이 뜻입니다. 알았죠? 전부 다 퇴충을 설정하잖아. 알았죠? 회사는. 그래서 연충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 뜻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당기에 지급했대요. 그럼 당기에 현금에서 2원 나갔고 예금에서 38원 나갔죠. 근데 회사는 다 외부 적립이든 내부 적립이든 부채는 퇴충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퇴충하고 상기할 거란 말이에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예. 자, 그리고 당기의 설정. 그럼 당기의 설정은
이렇게 되죠. 자, 장부는 추계액의 100%를 퇴충으로 잡잖아요. 그럼 추계액의 100%면 200원이죠. 200원인데 퇴충이 이미 60원은 있죠. 60원은 있으니까 140원 설정하겠죠, 여러분들. 올해. 맞죠? 그래서 회사가 단기에 비용 처리한 건 140원이고 다 퇴충으로 설정할 거란 말이에요. 이해 드시겠어요? 그리고 올해 새롭게 예금을 140원 했으니까 예금, 퇴직연금, 운용자산 140원 이렇게 끊을 거고요. 그리고 연충이라는 계정 과목을 안 잡습니다. 그래서 연충이라는 계정 과목을 설정을 안 할 거예요. 아래 없다라는 건 연충 안 잡는다 그 뜻입니다요. 자, 근데 이제 세법. 자, 세법은 외부 적립 부채와 내부 적립 부채를 계정 과목 어떻게 구분한다고 그렇게 설명드렸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래서 외부 적립으로 인정되는 부채를 연충, 외부 적립이 없더라도 인정되는 부채는 퇴충.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하지만 회계는 여러분들 외부 적립, 내부 적립의 계정 과목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헷갈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해보죠. 자, 그럼 세법은 퇴충 잔액이 5원이다라는 건 전년도까지 5원만 퇴충으로 인정해줬다 그 뜻이 되겠죠,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요 분계 전년도까지 퇴충을 5원 누적적으로 눌리고 비용을 미리 5원 했다. 그 뜻. 오케이? 자, 그리고 예금을 전년도까지 한 거 똑같고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나머지 우리가 여기에서 연충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부채는 전년도까지 95원인데, 맞죠? 예금 잔고가 전년도까지 95원 있었죠? 그러면 회사가 종업원이 퇴사할 때 95원만큼 전년도에요. 전년도에 95원만큼 변제 능력이 되니까 아직 퇴직금이 나가진 않았지만 나중에 변제할 수 있으니까 미리 연충이라는 부채로 전년도까지 누적적으로 인정해줬고 미리 비용을 누적적으로 인정해줬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어저께 그랬잖아요. 미래에 나갈 부채지만 지금 당장에 부채로 인정해주면 그만큼 송금받아서 좋다고. 그쵸? 그래서 미리 비용 인정받은 거에 아직 퇴직금 나가지도 않아서 전년도까지는 나가진 않았지만 변제 능력 되니까 미리 비용 인정해주는 부채를 인정해주면서 되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지급. 자, 근데 조심하실 게 세법은 여기 현금에서 나간 건 회사가 직접 준 거죠. 얘는 뭐 하고 까야 돼요? 퇴충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퇴충하고. 맞죠? 퇴충. 하지만 예금에서 나간 건 우리가 예금이 있기 때문에 인정해주는 부채는 세법은 퇴충이나 연충이란 말이에요. 맞죠? 연충으로 미리 인정해줬죠. 퇴사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예금 잔고가 전년도까지 95원 있으니까 95원 미리 비용 인정해줄게라고 했죠. 실제로 주지 않았지만 인정해줬죠. 그럼 실제로 예금에서 나갔을 때는 비용 처리 못해요. 이중비용이니까. 논리 똑같아요. 그럼 세법은 야, 너 예금 잔고가 있으니까 연충이라는 부채로 전년도까지 90원 인정해줬고 그러면 이때 예금에서 나갈 때는 연충하고 상계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세요? 그래서 중요한 게 세법은 예금에서 나가면 연충해서 까야 돼요. 장부는 연충이 없거든. 연충이 없거든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단기에 설정해 볼게요. 자, 보시면 자, 지금 퇴충 설정이에요. 자, 지금 하는 거 세법상 퇴충 설정액이에요. 연충 말고. 자, 보시면 그러면 세법은 기말 부채 잔액이 200원이죠. 추계액이 부채니까. 맞죠? 여기에 퇴충이라는 부채로는 하나도 인정 안 해주죠. 빵 퍼센트. 되세요? 지금 세법상 퇴충 설정이 얼마인지 구하는 거예요. 지금 퇴충, 연충 말고요. 맞죠? 근데 지금 설정전 잔액이 얼마예요? 퇴충 설정전 잔액이 5원에서 2원 빠졌죠? 빠졌으니까, 이거 뭐 여기 왜 이래? 설정전 세법상 퇴충 잔액은 3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3원이죠. 그럼 우리가 어저께 이렇게 설정할 금액이 퇴충해서 마이너스면 예, 우리가 수익으로 과세하는 이상한 효과 발생하는 0으로 본다면서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세법상 퇴충 설정은 0인 거예요, 한도. 오케이? 예. 지금 처음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동영상 꼭 안 보시면 이거 그냥 그대로 틀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금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연충 볼게요, 연충. 자, 요거 이제 지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장부에서 이거죠. 장부에서 연충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197원이죠, 기말에. 왜냐하면 세법상 퇴충이 아까 3원 먹고 들어갔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연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197원이죠. 오케이? 197원인데 우리는 지금 설정이 단기의 비용이죠. 비용은 기말 잔액하고 다른 말이에요. 맞죠? 우리가 기말 잔액에서 설정 전 잔액 뺀 나머지를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연충의 설정 전 잔액은 기초에 95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금에서 나갈 때 연충 38원 감소시켰죠. 그럼 연충의 설정 전 잔액은 57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그럼 나머지 140원이 연충으로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올해 비용이죠. 설정할 금액은 여기 대변의 연충 140 맞죠? 그리고 차변의 비용 140 미리 비용 인정해 주는 거 이렇게 되셨어요. 항상 설정은 기말 잔액부터 구하고 이 동네는 다 설정 잔액을 빼서 설정해요. 나머지를. 되셨죠? 그러면 57원에서 올해 연충 140원 더 설정하면 여러분들 기말에 될 수 있는 연충 157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지워서 그런가? 되시겠어요? 자, 그럼 보세요. 좀만 여기까지 하고 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의 세무조정은 송금 불산입 나오죠. 퇴충은요? 세법상 비용에서 차감해야 되니까 송금 불산입. 맞죠? 그리고 퇴충이라는 부채가 세법이 적죠? 맞죠? 부채가 적으면 자본이 커지니까 유보. 되세요? 시험에서 얘는 전년도에 뭐 퇴충의 유보가 95원 있다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알죠? 아니면은 네 퇴직급여 충당부채 한도 초과 95원이 있다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이거 좀 이따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얘예요. 뭐냐면 자 장부는 연충이라는 것으로 설정 안 했죠. 근데 세법은 연충이라는 것으로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보세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결산조정사항이래요. 그럼 결산조정사항이라는 건 우리가 연충의 설정 한도가 전년도까지 95원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장부에서 기록을 안 했죠. 그럼 결산조정사항은 세법상 한도는 95원인데 장부가 안 적으면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결산조정사항이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얘는 세무조정합니다. 세무조정을 한다라는 건 연충의 설정은 결산조정사항이라는 거예요. 신고조정사항이라는 거예요. 신고조정사항이죠. 왜 신고사항은 뭐예요? 세법상 정답되게 무조건 만드는 거잖아요. 맞죠? 자,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퇴충의 설정은 우리가 추정되는 부채죠. 추정되는 걸 비용 처리하는 거니까 추정되는 비용에서 결산조정사항이 퇴충은. 하지만 연충은 추정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금 잔고가 있어야 연충을 인정해 준다니까요. 그럼 예금 잔고가 추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외부의 금융기관에 명확하게 있어요. 있으니까 얘는 추정되는 부채가 아니라 명확한 부채예요. 예금 잔고가 있는 것만큼 나중에 종업원이 퇴사할 때 줄 수 있는 명확한 부채라고요. 이해되시겠어요? 명확한 부채니까 명확한 송금으로 보는 거예요. 추정되는 송금이 아니라 명확한 송금으로 보는 거예요. 95원만큼 있네. 이렇게. 아시죠? 그러니까 얘는 신고조정사항이 돼야 된다라는 거. 명확한 부채니까. 되셨어요? 그래서 송금 산입이 있어요. 너 전년도까지 95원의 예금 잔고가 있으니까 전년도까지
95원이라는 연충이라는 부채로 인정을 해줄 수 있고 그만큼 미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송금, 산입. 왜냐하면 비용이 많으니까. 되세요? 그 다음에 연충이라는 부채는 세법이 많죠. 그럼 부채가 많으면 자본이 주니까 마이너스 유보. 되시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연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송금, 산입, 세무증 있습니다. 결산 조정사항이 아니라 신고 조정사항인데 조심하셔야 돼. 아셨죠? 좀만 참아봐요, 여러분들 여기. 자, 그 다음에 당기의 지급의 세무조정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자, 일단 여기 퇴충 해보겠습니다. 퇴충 자 보시면 자, 장부상 퇴충은 40감소죠. 부채가 차변에 있으면 감소. 하지만 세법은 퇴충이라는 부채가 2원 감소죠. 그죠? 똑똑 2원 감소죠. 그러면 우리가 세법이 퇴충이 증가해야 돼요? 감소해야 돼요? 증가해야 돼요. 왜냐면 40감소고 세법은 2감소예요. 아시죠? 그럼 세법이 38만큼 덜 감소했잖아요. 덜 감소니까 38원만큼 늘려야 마이너스 40에서 38 늘리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부채를 증가시키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유보예요. 자산을 증가시키면 뿔유보니까 부채를 증가시키면 마유보가 돼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퇴충은 여기 마이너스 유보예요. 되세요? 요거? 표정이 안 좋으신데? 표정이 안 좋으신데? 이건 영상으로 보실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연충 해볼게요. 자, 장부는 연충이 없으니까 연충이 빵이죠. 근데 세법은 연충이 38이 감소잖아요. 맞죠? 그럼 연충은 부채고요. 세법이 부채가 감소 더해야죠. 맞죠? 그럼 세법이 부채가 감소하면 자본이 증가하니까 플러스 유보가 되는 거예요. 또는 자산이 감소하면 마이너스 유보인데 부채가 감소하니까 플러스 유보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유보 이렇게 되셔요.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유보 앞에는 뭐가 붙어요? 가산 차감 마이너스 유보. 차감 조정. 일단 이거 하고 차감 조정. 송금 산입 하셔도 되고 아니면 입금 불산입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플러스 유보는 가산 차감, 가산 송금 불산입 이렇게 하시고. 자, 중요한 게 이게 연충의 유보 추인입니다. 이거는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뭐냐 보시면 보세요. 자, 우리가 연충의 마이너스 유보죠. 그럼 지금 부채의 마이너스 유보잖아요. 그럼 부채의 마이너스 유보다. 우리가 자산의 마이너스 유보는 세법이 작은 거죠. 자산의 마이너스 유보는 세법이 작은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부채의 마이너스 유보는 세법이 큰 거예요. 알죠? 정 힘드시면 항상 자산부터 먼저 생각하세요. 부채 반대 돌려버리시고. 알죠? 그래서 얘는 세법상 부채가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유보 추인 언제 배웠어요? 차이가 났던 자산 부채가 소멸하면 추인이라면서요. 그럼 우리가 연충이라는 부채는 언제 추인돼요? 언제 감소가 돼? 소멸돼요? 예금에서 나가면 연충 감소시키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당연히 추인시켜야지. 되세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연충이 세법이 95원 많았죠, 처음에는. 많았죠? 그랬다가 38원이 감소하면 57원만 남잖아요. 그럼 38원만큼 차이가 해소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요. 여기. 퇴충의 유보.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부채 유보 있죠? 우리가 부채 유보는 세법이 많은 거예요? 장부가 많은 거예요?
항상 자산 생각하자. 그럼 자산의 유보는 세법이 많아요, 장부가 많아요? 자산의 유보면 세법이 많죠. 부채 유보는 장부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장부상 퇴충이 세법상 퇴충보다 많다라는 얘기예요. 되세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 장부는 기초퇴충 100, 세법은 기초퇴충 5밖에 없어요. 되세요? 그럼 95원의 차이가 장부가 더 있죠. 근데 장부에서는 퇴충 40가니까 퇴충이 60밖에 없잖아요. 되세요? 장부는 기초에 퇴충이 100 있다가 지급할 때 40 감소하니까 60 남잖아요. 60. 그죠? 근데 세법은 퇴충이 기초에 5였다가 퇴충이 2원만 감소하죠. 그러면 세법은 3원 남잖아요. 그럼 차이가 처음에는 95원이었죠. 95원이었다가 지급까지 누적하면 장부는 퇴충 60, 세법은 퇴충이 3이란 말이에요. 그럼 차이가 95원에서 57원으로 줄었죠. 그러면 95원에서 57원 줄 38원의 차이는 해소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얘도 중요한 게 이걸 안 하세요. 이것도 추인해야 돼요. 이것도 퇴충의 추인입니다. 이해되세요? 이런 표정이 족같다. 죄송해요. 녹화하면 안 되는데 참 그지 같네 이 표정. 제가 이걸 말을 왜 이렇게 했지? 여러분 방금 했던 거 무시. 저는 그저 지읒 같다라고 했어요. 그죠? 알죠? 근데 우리 시험에 이건 무조건 내. 아무리 쉬워도 연충의 추이는 무조건 냅니다. 알죠? 항상 연충은 세법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 시험은. 왜일까요? 장부는 연충을 설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세법이 연충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연충이 세법에서 많은데 연충은 언제 추인되냐면 예금에서 감소할 때 세법에서 까잖아요. 그때 추인시키시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무조건 내니까 잘 알고 계세요. 좀만 더 요것만 하고 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단기의 설정은 우리가 송금불산입이 되죠. 퇴충의 설정. 자, 송금불산입 그 다음에 유보. 부채가 줄어야 되면 자본이 증가하니까 유보.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연충의 설정은 배가 신고조정상이라 했죠, 여러분들. 신고조정상이니까 송금 산입해야 돼요. 세법상 비용의 가산. 그죠? 그리고 세법상 부채가 증가하면 세법상 자본이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유보. 또는 자산이 증가하면 뿔유보니까 부채가 증가 마유보. 그렇게 하셔도 되고. 되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셨다가요. 12분에 이제 연충 살짝 남아서 한 20분 하고 바로 곧바로 실기 들어갈게요. 그때 실기를 하시다 보면 왜 제가 이렇게 불쌍하게 열심히 했는지 그걸 좀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숙제도 될 거고. 아셨죠? 제가 어저께 그 숙제